당연히 저는 횡단보도를 빨간불일 땐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 이 쓰레기 투기는 한 아기 때 한번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 가정교육과 두드림으로 입학한 2호학번 드리머 14기 정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법학과 두드림 전형으로 입학한 2호학번 드리머 14기 서정준입니다. 지금부터 가정교육과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가정교육과는 전공 영역이 크게 의식주, 소비자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에 따라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교 교수, 또 아동발달 전문가, 조리기능사, 소비자 상담사 또는 여러 기업의 인재팀으로 진로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의 전공에는 크게 1학년 때는 패션에 의해 기초영양학, 2학년 때는 실습 위주로 되어 있고 3학년 때는 조리과학, 가족학, 4학년 때는 임용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정해져 있는 루트는 없지만 이 루트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동국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공 가이드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정교육과입니다. 2025학년도 기준 전공 관련 교과 영역에서는 기술과정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화학, 생명과학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1학년 때 기초영양학을 배울 때 생명과학 2 내용인 TCA 회로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초영양학에서는 TCA 회로를 조금 더 심화되어 배우는데 그 점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때 생명과학 2를 이수한 학생들과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습 습득 속도가 차이 났기 때문에 생명과학 2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공의 강점으로는 우선 인원이 적다는 것인데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학과의 소모임이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취미 정도로 소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적은 인원들을 활용하여 선배들 간의 연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학년 말에 개최하는 가교인의 밤에서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신 선배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기업 혹은 이렇게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데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학과의 장점으로는 연계 전공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기술 연계 전공 또는 식품 영양학 전공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과정 연계 전공을 했을 시에는 기술가정교사 자격증 취득이 됩니다. 기술가정교사 자격증 취득이 되면 가정 임용뿐만 아니라 기술 임용도 볼 수 있게 되고 기간제 교사로 갔을 때도 더욱더 취직이 잘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국대학교 법학과 홈페이지에 대해서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법학과의 목표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리걸 마인드를 함양한 민주법치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부터 알 수 있듯이 동국대학교 법학과는 이 법에 대해 관심이 있고 법에 대해 심도 있는 탐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과로서 법학과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법학과는 트랙제라고 하는 체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트랙제 안에는 법조인 트랙, 공무원 전문 자격 트랙, 그 다음에 경영 법무 트랙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인을 꿈꾸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도 다른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트랙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조인 트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조인으로 진출하고자 하니까 형법, 민법과 같은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형법 총론, 형법 강론, 그리고 불법행위법과 같은 법들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전문 자격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통치구조론, 지방자치법, 부동산법 같이 공무와 관련된 법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법무 트랙은 이제 회사 안에서 법무팀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들로서 채권 총론, 담보법, 회사법과 같은 법들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1학년 법학과에 처음 입학한 1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법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총론들을 수강하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 총론, 민법 총칙이 1학년 과목이고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강론과 같은 세부적인 조항들, 그
그 다음에 특별법과 같은 세부적인 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서는 어떠한 진로가 있을까요? 법조인으로 진출하는 학생들도 꽤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전문직,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손해사정사와 같은 다양한 전문직으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외에도 사내 변호사나 아니면 회사 법무팀으로도 다양한 선배들이 진출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학과 전공 가이드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학과는 다양한 법을 탐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 이슈들을 법적 쟁점으로 풀어내는 학과인데요.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는 고등학교 때 정치화법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정치화법에서 배우는 다양한 개념들은 법학과 1학년에 배우는 다양한 총론이나 개론들과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정치화법을 수강한 학생들은 조금 더 대학 전공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화법을 권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 정치화법은 법과 직결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 생기부 주제나 어떠한 활동 내용도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화법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정치화법이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치화법을 수강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치화법 대신에 일반 사회 과목에 해당하는 사회문화를 수강하고, 그 사회문화 안에서 이 법적 쟁점, 법적 문제와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 정치화법에서 하지 못했던 저의 이런 법에 대한 흥미를 사회문화에서 보완적으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정치화법을 수강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 같습니다. 또한 동국대학교 법학과는 특별하게 학회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학과가 워낙 대형과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다 같이 활동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법학과는 총 5개의 학회로 나눠져 있는데요. 공법학회, 국제법학회, 민주법학회, 사법, 형사법 총 5개의 학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술제나 그리고 친목 도모 활동은 대부분 학회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 이 점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법웅대라고 해서 학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미 법조계에 진출해주신 선배님들과의 만남도 갖고, 또한 로스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이런 학업적인 비용 등도 법웅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두드림 전형에서 면접은 최종적으로 이제 판가름을 낼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의 면접 같은 경우에서는 교사로서의 교사상, 교사로서의 관심 등이 가장 강조되었습니다. 굳이 가정 과목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교사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면접 시간에 거의 90%를 교사를 꿈꾸는 동기,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에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교사상이라든지 교사가 돼서 하고 싶은 활동들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앞서 말했듯이 형사법 학회에 가입하고 싶었다고 지원 동의를 썼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면접에 입장했을 때 담당 교수님이 형법 교수님이셔서 저한테 왜 형사법 학회에 가입하고 싶은지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형법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자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형법 탐구를 진행해왔고, 그리고 범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앞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지식들이나 활동들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어떻게 교수님과 같이 연구하고 싶은지, 이 점 등을 강조해서 조금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답변을 우회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가정교육과뿐만 아니라 사범대 학생들 전체가 이제 바른 이미지 있고 착하고 선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을 학교 축제 때 크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범대 건물인 한림관에서만 이제 수업을 듣고 주로 생활을 했었는데, 학교 축제 때 이제 위에 올라와서 광장에서 놀아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보냈던 대학 생활과는 다른 사람이 있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경준 멘토님께 네. 질문 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법학과 학생들은 이제 많은 친구들이 법조인을 꿈꾸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런 리걸 마인드를 함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우리 시민의 도덕적인 그런 것들은 다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그런 점이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저는 횡단보도를 빨간불일 땐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만, 이 쓰레기 투기는 한 아기 때 한번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빼고는 굉장히 착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법학과 친구들이 그래도 도덕적인 친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네요.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준 멘토님 콘텐츠를 찍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는 입시를 준비할 때 찾아봤던 정보들을 제가 지금 드리머로서 리뷰하게 돼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요. 특히 입학처 홈페이지와 가이드북은 정말 많고 좋은 정보들이 담아져 있으니까 우리 수험생분들도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드리머 14기 정난영 서정준이었습니다.